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오고 계시죠? 네, 하이디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로기님, 해피하늘님, 김수기님, 하라만님, 어서 오십시오. 네, 9시 방송에 이어서 10시 뉴스 사랑방 문도 활짝 열었고요. 자, 그 뉴스 사랑방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네, 날마다 옵니다. 아침마다 옵니다. 아침에만 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리님, 똑똑똑.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똑똑똑 하셨어요. 미스 이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님은 제가 이제 아침에 아이디를 볼 때마다 힘이 나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오늘이 이재명 정부 명나라 8일자인데, 그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대선이었고, 수요일에 오전 6시 21분, 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이제 딱 일주일 됐거든요. 명나라 8일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하이디님 하루 종일 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봐서 저도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차정숙님, 모두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정기님 오셨고요. 아까 박영식님께서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 방으로라도 봐주세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 고맙습니다. 박정환님, 아들 둔맘님, 해피님, 한병호님, 네, 오셨습니다. 밤너무가 밤나무죠? 밤나무꽃은 피었는데 법은 개판된 세상에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아니래요? 박미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진행 아침을 엽니다. 이재명의 인선을 보니 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은 싫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싫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선부터 보니 성공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최경수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딱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 지난주 수요일 오전 6시 21분을 시작으로 이재명의 명나라 8일차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을 할 때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하고야 말 것 같은 이슈는 무엇입니까? 어제 저희가 티키타카 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 한번 틀어봐 드렸어요. 요즘 티키타카 일일 동태 조사가 아주, 화제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저희가 재미있고 다양한 거 많이 하고 싶고요. 뉴스 사랑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티키타카 일일 동태 조사에서 여러분들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싹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네,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일일 시작이에요. 일일 동태 조사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아젠다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재미있는 것도 좋고요. 뭔가 진지한 것도 좋고요. 하여튼 뭐 유머러스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짱님, 명나라가 항시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명나라 빨리 가고 한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람쥐 사랑짱님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명나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 오는 주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드님의 우리 세자 저하의 계좌번호가 뜬 청첩장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돌았죠. 예.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아들이 당선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청첩장을 돌리고 아들의 계좌번호가 떡 써여 있는 것이 돌았다. 야,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계좌번호 찍힌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다 닫았더라고요. 그 감독님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청첩장이 처음에 이제 왼쪽에는 이제 그
공개된 청첩장이었고요. 우측에 있는 청첩장이 누르면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전환된 모습. 이제서야 닫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미 돌 대로 다 돌았잖아요. 기사화까지 됐잖아요. 그죠? 정천옥토님, 혼수는 젓가락이다. 진짜 미치겠어. 와, 진짜 요거 위험하다. 저 홍매화 2 될 뻔했어요. 홍매화 때 터진 거 이후로 혼수는 젓가락이다. 숟가락 안 된다. 와, 미치겠다. 정천옥토님, 대박. 아, 최고. 미치겠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터졌다. 자, 어쨌든 청첩장이 이렇게 돌았어요. 지금이라도 뭐 하여튼 이거 프라이빗 페이지로 돌려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문제 돼야죠. 예. 운하경 님도 터졌어. 지금 혼수는 젓가락이다. 아, 미치겠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방에서요. 군수를 뽑아도 군수에 당선이 돼도요. 이거 당선 뒤에는 조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예요. 바로인데 저렇게 청첩장이 아들 계좌까지 오픈돼서 돌았어요. 이거는 진짜 예, 쉬운 일 아니죠. 이 제정신 아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러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요.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4월에 총선이었잖아요. 4월에 총선 끝나고 5월도 채 되기 전에 자기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문자로 쫙 돌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TK 의원. 네. 우리의 TK 의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퀴즈. 요거 퀴즈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네, 덧채음 견과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작년 4월 총선 끝나고 바로 딸의 청첩장을 돌린 국민의힘 TK 의원도 한 분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계시면 예,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릴게요. 박영식님, 김부선 참석한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부선이 언니 참석하신다고. 예, 그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토리님, 쓰레기 인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 돌린다? 아,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다 틀렸어요, 지금. 김성태 땡, 박대출 땡, 권영진 땡. 예, 지금 다 틀렸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TK 네, 의원 중에 한 분이 4월에 네, 4월에 총선 끝나자마자 자기 딸 청첩장을 돌렸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국힘에 있어요, 운하경님. 예, 요거는 기사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 허위 사실 공포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말 안 합니다. 권영진 땡! 아닙니다. 문태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답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포항 남구 이상휘. 맞습니다. 보수시민님 정답. 보수시민님, 저희 유스엔진 이메일 주소로, 올려주세요. 개인정보, 주소하고 이제 조남하고 연락처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작년에 4월 총선 끝나고 포항 남구 이상희 의원이 그 5월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 4월에 자기 딸 결혼한다고 청첩장 쫙 돌렸습니다. 뭐 이분도 친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래요. 네. 김현주님, 계좌번호 공개 좀 해주세요. 18원 보내게요. 아유, 18원도 아깝다. 하지 마요. 아까워요. 자,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한 얘기 좀 이어서 가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테러하겠다라고 암시한 글이 올라와서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와서 접수가 됐고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뭐 자기가 자처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돌아다닐 때 방탄 조끼 입고 이 방탄 유리 이렇게 하고 막 연설했던 분인데 자기 아들 혼례를 그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가족이 다 출동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청첩장을 자기가 공공연하게 돌렸어. 자기가 돌렸는지 아들이 돌렸는지 어쨌든 가족이 돌린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돌렸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열받아서 저런 걸 했어요. 물론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건 자초한 것도 있죠. 자, 이 결혼식의 포인트는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 김부선 언니가 정말 참석을 하느냐?
두 번째,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께서 방탄조끼를 입느냐? 특히 신부는 드레스 위에 방탄조끼 입을 것이냐? 세 번째, 줄에서, 네, 줄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랑 신부 서 있고, 여기 이제 뭐, 양가 어르신들 앉아 있는데, 거기에 방탄 유리 세울 거냐? 요게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 예. 그건 본인이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테러를 예고하고 하는 이런 분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 싸듯이 글 쓰신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건강하지 않지만 남의 결혼식에 테러하겠다라고 으름장 놓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처하셨다. 청첩장 계좌번호 써가지고 뿌렸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 각오해야지 뭐. 그죠?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드님의 혼례식 뭐 좋은 일이잖아요. 네, 결혼식 좋은 일인데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애국자님, 이동호 계좌에 18원 보내야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18원도 아까워요. 네. 정님, 몸 수색하겠네. 아, 그것도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김부선 언니에 이어서 결혼식장에서 몸 수색까지 있겠느냐? 아, 요것도 지금 네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열린 시민님. 말 조심해라. 세자 조아입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아유, 조아 죄송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중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이분도 아들이 또 문제예요. 아들의 문제인지 엄마의 문제인지 아빠의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청탁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터진 건 아니고 과거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하면 한 번 더 그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제가 이거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좀 판단해 주세요.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피해자인지 여러분들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하느님, 결혼식 벙커에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에요. 예, 인사처장 출신이고 2016년도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이 됐습니다. 자, 아빠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고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자, 그런데 2016년 7월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아니다. 의원의 아내가 죄송해요. 아내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녹취록도 보도가 됐어요. 네.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자, 우리 아들이, 제 뭐 아들은 없어요. 제 아들이 어디 회사에 들어가요. 근데 그 회사에 어디 실장급한테 제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입사 지원하잖아요. 인사실에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외압 아니에요? 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지가 뜨면은 그냥 서류 접수해요. 그럼 서류 접수가 끝나고 나면 면접 보라고 연락을 오면 가는 거고 못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예, 요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도 아니고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단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화한 내용에서 기조실장이 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곧 경력직 채용이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예. 곧 경력직 채용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그냥 신입 공채였어요. 근데 신입 공채 떨어지고 막 이랬던 상황이죠. 전화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경력직 채용이 있다.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개월 뒤에 경력직 채용이 떴고 그때 입사를 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아니잖아요. 예. 자, 일단 이게 진짜 피해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신입 공채에 떨어졌어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신입 공채에 떨어졌는데 3개월 후에 경력직에 채용이 됐어요. 자, 신입으로 떨어졌다가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경력이 좋아서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스펙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도면 경력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버스펙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공채에 신입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으로 들어갈 만큼 그 이전에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경력이 있어서 경력직에는 붙고 신입 공채에선 떨어졌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이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솔직히 통화한 것도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통화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때 내가 붙여달라고 하지 않았잖냐?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렇다면 신입에서 떨어지고 경력직에서 붙었다면 그 경력이 뭐가 있는지는 밝혀줘야 된다. 예, 예, 예. 꽃비님, 경력직 채용이 있다고 알려줬다? 그죠? 3개월 후에 경력직 채용이 있다라고 안내를 받은 내용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아버지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출신의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아들을 국정원에서 입사를 시켰다. 이거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뭔가를 바라고 저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특히나 기조국장에게, 이 높은 자리예요. 기조국장에게 부인이 전화까지 했다. 예. 그럼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가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일단 국정원 출신의 아버지, 아들도 국정원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전화도 한 번 했다. 그리고 신입에서 떨어졌는데 경력직으로 붙었다. 그러면 경력직으로 붙을 만큼의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지 보자. 음. 그렇죠. 박영식님. 경력이 너무 좋아서 신입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경력직으로는 붙을 만큼이었다면 어떤 경력이 있길래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는지 이거 보자니까요. 이거 보면은 확인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피해자니 얘기 이런 소리 합니까? 그죠? 자, 민주당은 이런 일 그냥 묵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 보면서 다 국민들은 박탈감에 빠집니다. 조국 사태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등 돌린 사람들이 왜 있는데요? 그죠? 예,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등용.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 같은 사람, 유시민 같은 사람, 뭐 방통위 안 추고 이러려고 지금 국민 추천제 하는 거냐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동의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인사 검증했을 때 우수수 떨어질 사람들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정당 이름 아니에요. 국민의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명분으로 국민이 뽑아준 거야, 국민이 추천한 거야라는 명분 가지고 인사 등용하려고 저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이 딱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민이 추천을 하는데 그걸 아마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국민 추천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 시키겠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그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이 CEO나 이 집행부에서 이게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막 사내에서 반대가 많아. 컨설팅을 붙여요. 컨설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 그래서 컨설팅에 업하라. 이 유명한 회사에서 이런 거, 이거 내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냐? 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컨설팅하는 회사는 망하죠.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네. 저기에 누가 그러네. 추천을 하겠어요?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추천을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선동하겠죠. 또. 그렇죠. 김경수는 안 돼. 뭐 쫙. 국민들이 김경수 추천 안 하네요. 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양식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조롱하잖아요. 자, 문체부 장관의 김부선. 뭐 이런 거만 올린단 말이에요. 네. 딱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추천제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와 진짜 열려 있구나 소통하구나 역시 뭐 소통의 왕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그런 걸로 포장하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사등용할 때 이런저런 말 많을 사람들 밀어넣고 싶은 거. 그게 명분 만들기. 그다음 두 번째는 김어준 같은 사람, 유시민 같은 사람 밀어넣고 싶은 거. 예. 딱 그거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김병기 의원님, 오히려 피해자다. 수사 의뢰할 것. 오케이. 수사가 된다면 경력직으로 들어갈 만큼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잊지 마세요. 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네. 이지윤님, 국민들 좀 그만 팔아라. 그러니까, 예, 국민들 좀 그만 팔아라. 자, 박주민 의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을 중지시킨 고법의 결정, 네,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이 궤변이라고 얘기하면서 법 공부 다시 좀 하고 와라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그 기사 댓글에 지금 사법시험을 쳐도 박주민보다는 한동훈이 잘 칠 거다. 제가 그 댓글 들으면서 깔깔깔 웃었어요. 그쵸? 예, 그 얘기로 일단은 끝나는 것 같고. 어제 저희가 요 내용도 많이 이제 전파를 하기 위해서, 쇼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포스터, 우리 예지다람쥐가 포스터도 만들었는데, 하여튼 요 얘기 좀 할게요. 자,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아니에요. 그죠? 이분 지금 변호사로 알고 있고, 어, 헌법 68조 2항. 이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한동훈 대표가 올린 아젠다입니다. 네, 띄웠어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이지. 대표래. 대통령이었다. 갑자기 현타 왔어. 지금 현타 왔어요, 제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시키는 이 중차대한 이슈가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 의총을 하면서 뭐 고법에서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 했죠. 오늘에서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고법 발표 월요일에 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헌법 68조 2항의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그 조항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과 대통령 직무를 시작한 시기를 구분해 놓은 말일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당선자일 때와 대통령일 때를 구분해서 얘기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위가 달라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한동훈 대표는 그렇죠.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든 어쨌든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주장을 보고 이 방금 우리 감독님이 보여주신 헌법 68조 2항을 계속 읽어봤어요.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 앞만 생각해도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위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뭐든 판결할 수 있다는 건데?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 대한 이해를 내가 못하는 건가라고 계속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지금 뭐 법을 다시 배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장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문장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도 법조인인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법 공부 안 했어요. 법 공부를 안 한 그냥 일반 보통 시민, 동료 시민인 제가 보더라도요. 이거는 신분을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장 전체를 보고 해석하면 대통령이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든 어쨌든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만 보이거든요. 예, 그냥 이건 문장의 해석인 거예요. 이건 법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만 보더라도 그 문장을 보고 해석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해석한 것 같아요. 자리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그죠?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예. 지금 포스터, 네, 포스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우리 예지다람쥐가 포스터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좀 많이 날려주세요, 여러분. 많이 공유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법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법 공부 다시 하라고, 네, 다시 하라고 얘기해 주신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해 준 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법 공부 전에, 법 공부 전에 그냥 국어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예, 박주민 의원님, 국어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나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터가요, 어제 저희가 출처 없는 거 먼저 올려드렸고, 출처를 저희가 뒤늦게 좀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출처 있는 걸로 공유 많이 해주세요. 예,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도 출처 있는 걸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처 있는 걸로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예지다람쥐가 막 급해갖고 일단 만들어줬어. 근데 출처를 빼먹었어. 출처를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터 올려드렸고요. 자, 어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대한민국 헌법 68조 2항에 대한 얘기, 이거 그냥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 영상도 바로 이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 어제 올려주신 글을 보고 굉장히 반박 논리로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헌법 68조에 보면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이 법조 문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항 전체가 이래요.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재판에 따라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규정이 헌법에 있으니까 재판에 의해서도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를 헌법에서 얘기했는데 왜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포인트. 이 판결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이 헌법을 만든 분의 생각에 판결로도 대통령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네네. 이거는 공론의 장에서 한번 토론에 붙여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막으려 하는 것은 이 논리에 의한다면 위헌이죠. 지금 애플민트님께서 박주빈 칠수래요. 윤통은 구수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 아, 그래요? 아, 박주민 의원이 대학도 재수했고, 지금 칠수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재수한 거 칠수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언어 영역에서 잘 못 쳤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요 기사 댓글 가서 박주민 의원님 국어 공부 좀 하세요. 법 공부하기 전에 국어 공부 좀 하십시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장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소장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장을 잘 써야 되는데 변호사 의견서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 타령하기 전에 일단은 국어 공부 좀 하고 와라. 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재밌네요. 칠수했구나. 재수 칠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높은 확률로 언어 영역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향해서 제가 요 페북 보여드리고 가야죠. 네, 한동훈 대표가 페북을 올렸잖아요. 예, 요 내용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어제 취소가 됐었고, 그쵸?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했었고 5시간 동안 했는데 잘 안 됐고 어제 한다고 하다가 취소가 됐고 이제 오늘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오전 10시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겠네요. 아직 기사가 나왔나요? 담 감독님? 오늘 10시에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을 개최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재판부의 지일에 대해서 추후 지정한다라는 결정에 비판을 하겠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참 빨리 합니다. 그쵸? 예.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돼 있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 예.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는 뭐 친윤계라고 얘기하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더 먼저인 거예요. 예, 국민과 나라와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강하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하고 있군요. 그래요. 너무 빨리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저께 월요일에 진행을 했었던 의원총회 이제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또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뭐 지도 체제 이러한 것들 뭐 논의를 이어간다고는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본인은 그 얘기했잖아요. 나의 임기는 혁신이 끝날 때까지다. 개혁이 끝날 때까지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친윤들은 그냥 6월 말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내가 6월 말까지 뭐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개혁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 한번 붙여보자. 내 임기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한번 붙여보자라고 했더니 그거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원 무서운 거 아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눈에 들어왔죠. 내 뒤에 누가 있냐라고 뭐 성토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말 잘 했어요. 잘 했고 본인이 뭐 그런 지령을 받았거나 후보 자기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도 궁금했었으니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에 대한 뭐 입장 표명과 뭐 의지 존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 대선일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좀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뭐 6월 말까지 임기가 다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 자리만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제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전해 주셨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룰 같은 게. 음. 이것도 어떻게 바꾸는가의 여부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어떤 분위기에 어떤 구도로 벌어질 거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은 아직도 제가 볼 때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총부로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의총장 분위기를 들어보니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립무원이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도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냈던 그 세력들이 온전히 계속 있고 그 네. 사람들의 의사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상황이니까 당장 원내대표 선거부터 어떻게 치러지느냐. 다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기를 정하자 이런 말도 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16일 날 뽑아지는 뭐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무슨 뭐 막부 정치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김용태 위원장은 그냥 그 권위는 좀 상실된 분위기, 그리고 6월 30일까지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성실한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아 갔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라는 35세 정치인의 그러한 젊음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퇴색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구태들이 너무 잘하는 짓인데 젊은 정치인들의 그 젊음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계속 빨아먹어요. 그 예전에 우리 포항의 새로운 동력, 우리 포동 정혜림 부대변인도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젊은 정치인들 그냥 사용하고 버리고 이용해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목 놓아서 했었던, 네,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런 짓 하고 있어요.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늦게라도 자신의 소신 있는 목소리 내준 거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좀 공격받을 만한 본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본인에게는 좀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나경님, 국힘의 구태들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예. 길고 긴 터널의 진입님, 김용태가 김문수 쪽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경태 의원이 그 다른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다른 그 라디오 채널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내 뒤에 뭐 한동훈이 있냐, 김문수가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김용태 위원장 뒤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개혁을 바라고 합리적인 생각하는 나와 같은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든든했어요. 그렇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보호해 주면서도 그냥 내가 딱 치고 나서, 그래, 뒤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혹 같은 것들을 딱 정리하는 거잖아요. 한 방에 정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조경태 의원님 저런 그 소신 있는 발언을 저렇게 세련되고 기깔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냥 내가 있어. 내가 지금 합리적인 생각하잖아. 내가 개혁을 바라잖아. 이런 의원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좋았어요. 역시 육선의 힘이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정말 크다. 예,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들 중에서 15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지지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오늘 의총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대표적인 분이 권영진 의원? 예. 권영진 의원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개혁안의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민심 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어쨌든 권영진 그 재선 의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좀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성일종 이런 분들, 이분도 약간 좀 구태 냄새 나죠. 성일종 의원 이런 분들은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뭐 당권에 도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는 제3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뭐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당권에 도전하고 말고는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그죠?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이제서야 자통당에 갔던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여기 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음, 성일종 의원 그런 그 친윤들의 그러한 당권 도전과 김문수 후보의 당권 도전을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당을 개혁하고 보수 진영을 다시 재건하는 데 노력하려는 그 개혁의 의지와 당권에 욕심내는 사람들하고 묶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예. 차정숙님, 구태 맞습니다. 심유랑님, 육선은 아무나 하나 조경태 화이팅! 그러니까요. 김금선님, 요즘에 권영진 의원 TV 패널로 나와서 옳은 소리 많이 합니다. 라는 말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는데, 지금 무슨 말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옳은 말 했을 때, 쟤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거 어떻게 믿어? 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개 중에서 5개가 달라도 5개가 맞다면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새가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은,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개혁을 앞두고는 네 편, 내 편보다는 조금이라도 맞고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두 팔 벌려 안아줘야지 세력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저는 기회가 되면 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는 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우리 그 윤희석 전 대변인이 함께 했잖아요.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결론 난 거는 전당대회 하긴 하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길어야 6월 30일까지다. 이거 두 개는 결정된 것 같아요. 9월에 개최하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상황인가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예요. 그 전에 하자라는 게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뒤에 하자. 음.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도 그랬어요. 국정감사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늦어도 9월 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를 어떤 성격으로 치를 거냐, 뭘 보고 뭘 기대하면서 새 지도부가 나오게 된다는 거를 예상을 하느냐, 그런 게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 잘 뭉쳐서 가자 하는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참 그냥 중요하죠. 국민의 마음을 얻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비대위가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뭐 정기국회 있고 뭐 국정감사 있고 하니까 뭐 해도 바뀌네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비대위 또 비대위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제가.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그건 드리는 이제 거예요. 현실적인 이슈로 그렇게 될 수 근데 있겠다.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에서는 좀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이 갔어요. 지금 사실 뭐 이 상황에서 대선은 졌고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상한 짓도 많이 나왔고 또 그 대선 선거 과정에서 계엄, 탄핵에 대해서 뭐 반성이라던가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뭐 한동훈 대표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지 후보 자체가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선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잘못된 계엄이었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 미쳤네? 끝났네? 제정신 아니네? 어디까지 가려고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당대회여야지만 사실 국민의힘에도 뭔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그냥 단순히 당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이 지도부를 세우고 이 정당을 안정화시켜야지라는 것보다는 국민들께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바로 이어갈게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이게 동아일보와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 함께 한국 리서치에 공동으로 의뢰해서 나온 조사예요. 음. 크게는 그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죠? 두 번째, 윤석열 파면에 찬성이냐 아니냐? 세 번째, 계엄과 탄핵에 당시 여당의 입장 잘했냐 잘못했냐? 네 번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들 아니에요? 대선 다 끝났잖아요. 대선 끝나고 바로 조사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뭐 계몽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네, 아직도 지금 설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기사 내용에 있는 표를 하나씩 띄워주세요. 자,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행태에 대한 의견입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색. 네,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탄핵 과정에서 여당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니네 뭐 했냐?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과반이 넘었어요. 니네 뭐 하냐? 요게 지금 과반이 넘었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친윤들이 할 말이 있어서 그렇게 득세를 합니까? 57% 파란색 57%가 지금 니네 뭐 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라고 되어 있는 왼쪽 빨간색 12.6% 정도만 탄핵 반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대통령을 지켰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표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내용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위에 거 먼저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입니다. 왼쪽에 빨간색 9.8%. 여기가 지금 대통령이 합당하고 헌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 중에 아니죠. 100명 중에 10명이 안 돼요. 10%가 안 된다고요. 9.8%.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파란색 59.4%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적이고 그러니까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다. 예. 이게 보면 지금 새파란색만 59.4%잖아요. 그러면 이제 B, C, D에서 C, D까지 포함하면 지금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80% 이상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은 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밑에 있는 자료 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보면 헌재의 결정, 즉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A 여기 지금 56% 빨간 거 이게 잘했다. 매우 잘했다가 A 56%. B하고 C가 그래 그렇게 돼야지. 그게 순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합치면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80% 국민의 80%는 파면해야지 그걸 그럼 납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파란색 2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13%. 자, 이러한 게 지금 여론조사인데 무슨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시원하게 하긴 했습니까? 반성을 시원하게 하긴 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권을 욕심내려고 하는 친윤과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예, 전당대회에서의 메시지는 지금이라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석고되자는 마음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그것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와야죠. 예,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이거 지금 동아일보에서 한 그 여론조사인데 이거 진짜 정확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 공감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수치 되게 작아요. 예, 이것도 수치는 뭐 나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30%도 안 돼요. 미만. 그리고 선관위를 그래도 신뢰한다라는 의견이 60%가 이상입니다. 예. 부정선거 없다. 아,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의견 주고 계시는 분이 황강아님,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냐?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엄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절대 모르겠습니다. 애플민트님, 윤통이 본인이 무죄확신한다고 하네요. 국힘으로 다시 돌아올 건가 봐요. 절레절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사람, 정신 상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방금 애플민트 님도 글 주셨는데, 저희도 어제 이 얘기 티키타카 쇼에서 했거든요. 우리 패널들과 또 타카 아저씨의 일침 함께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영상 만들어낸 그 보여줘요.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억을 스스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정말 추하고 비겁한 맞아요. 모습입니까? 맞아요. 저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혼자서 모면하겠다고 정말 창피하고 저런 사람을 제가 한때 지지하고 표를 줬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자, 이쯤에서 참담해요. 그랩 해야지, 그랩. 나 지금 3, 2, 1, 아. 큐! 사람에 충성하네, 원칙과 기준하네. 더 힘들게 가져온 정권을 저렇게 또라이짓 해가지고 날려먹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좌절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 친윤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군인과 경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본인 혼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비겁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도 저렇게 변명 안 했어요. 내 불찰이고 내 성찰하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지. 진짜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우왕은 혼자 다 떨어놔놓고 뭘 하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냥 또라이죠. 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직도 미스테리하다. 희대의 미스테리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순돌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순돌이님 지금 인천 법원에 예, 아까 인천 법원에 저기 가신다고 그 시위 가신다고 1인 시위 가신다고 아유, 우리 순돌이님, 하여튼 건강 챙기세요.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응원합니다. 아, 교대로 하니까 괜찮아요? 몇 분이 같이 하세요, 순돌이님? 우리 순돌이님, 그래요. 더운데 괜찮아요.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무리하지 마시고 행동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또라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분 또 얘기해야죠. 또 한 명의 망상가. 예, 또 한 명의 망상가. 자,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아, 이분이지. 아니, 이분이 이제 그, 모스탄이라고 하는 미국 전 그 대사를 만났나 봐요. 이분이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래요.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뭐 그 사람이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미국에서 가서 나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뭐 돼요? 자기 뭐 돼요?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되게 위대하고 대단한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 때문에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손잡아주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전환기 씨보다는 정치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좀 정치인으로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분 좀 입 좀 닫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책임감 가지고 해야지. 계속해서 이제 이분도 망상이 심하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분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을 딱 쓰셨더라고요. 자,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 그냥 이어서 할게요. 자,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계엄이 사실은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음을 일깨워 주신 분.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이니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일갈하신 분. 하지만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이 엿돼버리자 느닷없이 한동훈과 이준석 때문에 졌다는 헛소리를 하는 분.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마침내 이분께서 자신을 넬슨 만델라 반열에 올려놓으셨다. 자기를 건드리며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선다는 것인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정도는 바로 전화 통화가 되는가 보다. 이런 엄청난 인물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하겠다. 그런데 왜 큰 한숨을 내쉬게 될까?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자신을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는 망상증 환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하긴 전임 대통령 부부부터 그랬으니까. 최송환님의 댓글 제가 저거를 읽을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최송환님의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랄하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50만 명이 돌파했어요. 50만 명. 네, 5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6월 4일에 청원이 올라갔고요. 첫날에 5만 명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7월 4일까지 청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청원이 7월 4일까지 봤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5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 그때는 이제 계엄 전이죠. 예, 계엄 전에 대통령 탄핵 좀 하자라고 올라온 게 143만이 돌파됐었거든요. 이거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돌파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걸 빌미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네, 돌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요 소식까지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경님, 전환길 지랄도 가지가지다. 석광두님, 생긴 꼬라지대로 놀고 있네. 이런 글도 주셨고요. 한명자님, 전부 다 개딸이 한 짓입니다. 예, 강한 의심이 듭니다.
월악사님, 이재명 제명 100만 가자 뭐 이런 글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윤석만 전 윤석만 전 논설위원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중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 3분의 2만 찬성하면 재판 그대로 할지 말지 이거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뉴스엔진에서 티키타카 쇼에서도 그렇고 뭐 게시판에 포스터를 좀 만들어서 올리고 또 쇼츠도 좀 만들어서 이거 좀 확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거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요것도 좀 표결해 보자라는 것도 되게 좋은 제안 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럼 빨리 진행해 봐라. 예, 저는 요 두 가지는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요 내용 저희 뉴스엔진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베카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바라마님, 이재명 대통령 국민투표 갑시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렌치 토스트님, 그렇게 민주적일 리가 없어요. 라는 글도 주셨는데, 아니 뭐, 장관이랑 차관도 국민들한테 추천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국민들 의견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죠. 예, 이거는 명분도 없어요. 거절할 명분도 없다. 예, 거절할 명분도 없다. 예, 하여튼 저희가 뉴스엔진에서 함께 요거 운동을 좀 해보려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방송 안내를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는 티키타카 쇼 우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월요일에도 안내를 좀 드렸고 어제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4시 방송은 우리 정정당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일정으로 휴방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 4시에는 여러분들 되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 행주행님 나오실 거예요. 네, 행주행님과 함께 제가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행주행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세요. 농심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슈퍼챗 주셨네요. 어제 출연하고 가셨는데, 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농심 아저씨의 예측이 맞아서 행복합니다. 자기 자랑하러 왔잖아, 지금. 농심 아저씨 어제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하든가. 그래요. 하여튼, 농심 아저씨가 자기가 예측을 잘했다! 이런 자기 셀프 칭찬을 하러 왔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코리아.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농심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슈퍼챗은 제가 읽을 게 없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11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1시에 2시간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좋아요는 누르신 거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